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미천한 여비에서 종일품이 되어 권세를 누린 봉보 부인 백씨의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봉보 부인 백씨가 죽자 34살의 국왕성종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데 그녀가 몸져 누운 며칠 사이 왕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을 정도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왕은 백씨의 예장을 종일품의 종친과 재상의 관례로 행하라고 명하고 경국대전에도 이 항목을 보완해 넣었는데 장례식에는 그녀로 인해 벼슬과 부귀를 얻은 자리를 보답하듯 문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법전을 수정할 정도의 힘을 가진 여성, 왕이 정성을 다하는 이 여성, 백씨는 성종의 유모입니다. 유모는 젖먹이 3에서 4년 동안의 양육을 전담하는 오래된 직업으로 유모에 대한 복상의 의무가 있고 기리는 제문들이 많은 것을 보면 왕실이나 양반가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비나 후궁의 출산 기록을 보면 3-7일은 산모의 젖을 먹고 이후는 유모에게 맡겨졌는데 아이의 품성은 유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속설이 있는 만큼 유모의 건강과 성격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왕이 될 세자나 대군의 유모는 양반가의 처첩으로 제안했지만 쉽지 않았는지 대개는 왕실의 여비에게 주어졌습니다. 양육한 아이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유모는 종일품 봉보 부인에 봉해지는데 세종 때 나온 제도로 여자들의 봉작은 남편이나 아버지에 의해 주어졌지만 봉보는 자신의 역할로 얻은 것입니다. 백씨는 원래 경희공주의 여비로 이름은 어리니 남편 강선도 같은 집 간호였습니다. 그녀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총명했는데 세자빈 권씨는 훗날에 경희공주를 출산한 후 총명한 백씨를 유모로 들였던 것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경희공주의 남편 영양이 정종이 영모로 죽은 후 백씨는 수양대군에게로 넘어갔고 수양대군은 백씨를 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으로 아이를 낳은 젊은 여비 백씨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성종이 되는 자산군의 유모로 발탁됩니다. 세조의 손자이자 의경세자의 차남인 성종은 2달 만에 아버지를 잃고 젖먹이에게 몰두할 수 없었던 어머니 대신 유모의 품에서 성장합니다. 자산군은 백씨를 마치 생모처럼 존중했으며 훗날 인수대비가 되는 수빈원씨 역시 백씨를 극진히 신임했습니다. 이 같은 인연으로 백씨는 성종이 즉위한 후 봉보 부인의 자격으로 입궁했는데 이처럼 인수대비와 백씨의 인연은 정의대비와 조두대의 인연 못지않게 구구절절합니다. 성종의 즉위와 함께 그녀는 면천되어 양인이 되는데 삼촌 이내의 가족에도 적용되었고 봉보 부인이 된 백씨는 왕실 어른의 자격으로 대비들과 함께 왕비간택에도 참여합니다. 인수대비는 아들인 성종이나 월선대군 그리고 손자인 연산군에게는 매정한 어머니 또는 할머니로 알려져 있지만 측근에게는 매우 자비로웠는데 특히 조두대와 백어린이 두 여성에게 그랬습니다. 백씨의 남편 강선은 벼슬이 당상에 이르고 아들 강석경은 왕을 밀착 호위하는 정삼품 겸사복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들 가족에게 내리는 쌀과 콩이 수십 석이었으며 말과 노비는 물론 춘궁조성에 쓰일 제목 일부를 백씨 집에 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영화나 소설 속 유모가 자신이 기른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정도였다면 백씨는 욕심이 많고 수완도 좋았는데 봉보 부인의 빌부터 벼슬을 구하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적극 상대한 결과 가사는 점점 불어났고 추종자가 가득했는데 왕을 자주 만나는 봉보 부인은 관찰사, 이조참판, 병마절도사 등을 따내고 노비송사나 공납에도 관여하여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대비가 조두대를 측근으로 중용했듯 인수대비 역시 백씨를 측근으로 중용했고 나아가 정의대비 사후에는 조두대 역시 측근으로 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의대비 사후에는 궁중 내알이 기왕의 조두대 1명에서 백씨까지 더하여 2명으로 늘었고 당연히 궁중 내알에 빌붙으려는 자들은 조두대와 백씨 2명에게 줄을 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앞에 나왔던 변천형과 더불어 이공이라는 인물로 이공은 세종대의 유명한 역법학자 이순지의 아들인데 실록에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사론이 여러 차례 실려 있습니다. 성종실록 207권 성종 18년 9월 28일 갑자 4번째 기사 1487년 명성화 23년 이극배 노사신 신승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공 민영견 두 사람은 기량과 지식이 아주 없는데
갑자기 상품에 올랐으므로 의정부와 대간이 논박하여 이공의 가정 내부 자급을 고치고 민영견의 부연 벼슬을 갈았다. 처음에 이공이 봉부 부인 백씨의 진야를 첩으로 삼고 백씨 부처를 부모처럼 섬겨서 순천 부사가 되어서는 몰래 뇌물을 날라들이되 끊임없이 계속하여 백씨와 깊이 사귀어 맺었다. 임기가 만료되어 곧 승지에 재배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일 때문에 파직당했는데 또 얼마 안 되어 특별히 가선대부에 올라 호조 참판이 되었다. 백씨가 아들을 장가들이던 날에 이공이 백씨의 가사를 마치 늙은 종처럼 맡아 보았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필요하게 여겼으나 이공은 세리를 달갑게 여겨 스스로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안주 목사가 되어서는 더욱 부지런히 섬겨서 무트로 나르고 바다로 날라다가 뇌물을 바치는 것이 더욱 많았다. 민영견도 정의왕후의 외척임을 빙자하고 몰래 백씨를 섬겨서 사사롭게 교통하여 이로써 서로 맺었다. 백씨가 늘대내에 있으면서 몰래 도운 것이 많이 있었으므로 두 사람의 품계가 높아지는 것이 이러하다. 이들뿐이 아니라 이를 바라는 무리가 다투어 달려가서 베었다. 금대 은대를 띤 자가 그 집안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를테면 변천형도 그 중에 하나이다. 죄를 범한 자도 뇌물로 교통하여 말감되었는데 이 때문에 무리가 어지럽게 일어나서 성덕에 누를 많이 끼쳤다 한다. 하였다. 30년이 넘는 여비 신분에서 봉보 부인으로 산 20년, 왕의 비호로 백씨가 누린 부귀영화는 죽음과 함께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종실록 248건, 성종 21년 12월 1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1490년 명, 홍치 3년, 봉보 부인 백씨의 졸기. 봉보 부인 백씨가 졸하였다. 부인은 본래 천인으로서 임금의 유온이었다. 임금이 매우 돈독하게 대우하고 넉넉하게 하사하였으므로 따르는 자가 문 앞에 가득하였다. 노비와 전투를 예물로 바치는 자도 있었으며 양민도 종으로 의탁하는 자가 많아 가재가 거만이었고 궁중에 출입할 적에는 추종하는 자가 길에 가득하였다. 그의 남편 강선도 천인이었는데 벼슬이 당상에 이르렀고 권귀한 자들과 교결하여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많이 하였다. 그러자 홍문관에서 소개하기를 부인이 갑자기 부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만하면 충분히 그 노고에 보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크게 열어놓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 염치 없는 무리들로 추종하는 자가 많은데 어찌 이뜸이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그 상소를 보고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었는데 그 뒤에는 차츰 소원해졌고 부인도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못하였었다. 이때에 와서 병이 들자 임금이 걱정을 하여 비록 밤이라도 유문하게 하고 사절을 보내어 존문하였는데 서너 번까지 이르렀다. 이때의 부음이 알려지자 임금이 매우 슬퍼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백신의 성품이 아주 총명하였다. 임금이 키워준 공로를 생각하여 매우 융숭하게 대우해 주었었는데 한득 환시라는 무리가 그 문전에 모여들었다. 이보다 앞서 순천부사 이공이 고만이 되어 동부승지에 제수되자 조야가 깜짝 놀랐는데 임명이 되는 날에 시정의 무리가 우연히 길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곧 봉부 부인의 지희야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구하였다. 하였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 무덤으로 들어간 지 15년, 연산군은 그녀의 주검을 부관 참시하고 생존해 있던 남편 강선을 능지처사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윤씨가 폐위당할 때 곁에서 부왕을 부추긴 죄목이었는데 왕을 업고 벼슬을 팔아 뇌물을 챙기는 등 전형적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그녀지만 역사 속 한 줄 평가는 매우 총명함입니다. 하기야 미천한 여비에서 종일품의 관작을 얻고 죽을 때까지 권세를 휘둘러도 뒤탈을 남기지 않은 것을 보면 보통 총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의대비나 인수대비는 조두대와 백씨에게 바다처럼 자비로웠으나 국가적으론 자비심이 공식적인 행정 조직을 무력화하고 내화를 조장했으며 성종의 치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유교 지식인들이 제시한 대표적인 처방이 대학 연의의 엄내치였는데 이것은 궁중의 여성이나 환관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엄의하는 것입니다. 즉 내화를 방지하는 것인데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니 엄내치에 소홀하여 비극에 빠진 권력자들이 헤아릴 수 없어 역사가 허망하기도 하고 일면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미천한 여비에서 종일품이 되어 권세를 누린 봉보 부인 백씨의 인생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